안녕하세요. 매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모는 항상 저를 자신의 아들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의과대 학생인 그녀는 우리 대학 남학생 2명과 함께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내 룸메이트였던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내 사촌은 어떻게 의사가 되고 나는 어떻게 대학의 교사가 될 것인지 거드름 피우며 언급하곤. 그녀 아들의 5분의 1 월급으로 가장 좋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짜증이 나서 이모가 다시 사촌에게 전화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방에서 나가서 대신 밖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심지어 이모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촌이었는데 수업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대학 근처에 지낼 다른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동의했고 결국 거의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를 룸메이트로 삼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없어서 우리 아파트에 매달 청구서와 집세를 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 그대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어느 날 그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림에 대해 무심코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매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캔버스의 크기조차 그가 내 예술이나 심지어 예술 전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나는 항상 전공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모든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처음에 내 작품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사촌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인실에서 캔버스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학교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2명의 경찰이 나를 찾으러 우리 집 문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역을 지나 나를 데려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내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이미의 남자가 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약속한 그림을 제공하지 않아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이미 지불했고 벌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2주 전에 배송된 그림의 추적 번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디지털 아트워크 커미션만 받아들이고 배송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이에 개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든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는 온라인에서 실제 작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그 온라인 판매자 계정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들이 비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를 놓아주었지만 같은 날 오후에 경찰은 다른 2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우리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2 학생은 내 예술 작품이 전시된 우리 방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촌이 유일한 용의자로 남았을 때 그는 나중에 무너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구매자와 다른 구매자 중 몇몇은 내가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왜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두 그의 일이고 그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가 저지른 범죄로 그를 체포했지만 이모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자 그대로 나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암시했고 그는 단지 의과 대학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내 잘못이 내 이름을 사용한 후에는 그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었고 내 예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가 초래한 상황을 당국이 처리하도록 두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사촌이 체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누구에게나 조언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속인 사람들에게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한 후 석방되었지만 기록에 경범죄가 있었고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돌아갈 없습니다. 의과대학에 갔지만 그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솔직히 이 방법이 더 평화롭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가져갈게요. 오피 당신 사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실패를 감수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모는 아들이 의대에 있다고 해서 현실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겪게 될 이 경범죄로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대를 졸업하려면 그 사람이 이제 머리가 나빠서 기뻐요.
다른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피스토리 두 장기 잠복자 첫 계정 게시 한동안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서브레딧에서 보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댓글을 달기보다는 내가 미친 놈인지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결혼식은 2019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양아버지 쪽 사촌의 결혼식이 꽤 괜찮은 규모로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친하지 않고 남자친구는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결혼식 전에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 결혼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손님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는 것은 제 사촌의 남자친구가 DJ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고 댄스플로어 중앙으로 가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말하며 사촌에게 전화를 해서 서둘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안돼, 내 특별한 날에는 아무도 약혼하지 않아. 특히 내 리셉션 기간에는 오늘 밤늦게 약혼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 날이 아니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걸어가서 사촌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고 이모의 엄마가 소리를 지르기. 나를 자격 있는 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그들은 모두 엄마의 새아빠를 떠나게 됩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모두 내 편이고 그들이 모두 비용을 지불한 결혼식 중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심지어 화가 납니다. 새아빠의 엄마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사과하고 전화해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했고 말할 필요도 없이 크리스마스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정말 끔찍했어요. 측면 전체가 무례했고 남편과 나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물론 내 사촌 안드루는 이제 약혼자가 2020년 9월 8일에 결혼식을 발표했다고 추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갈 계획이 없습니다. 빌어먹을 1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가족이 그렇게 해서 나를 화나게 할까봐 화가 났습니다. 내 피로연 동안 그들이 약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사촌은 진짜 이유와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1주년 약혼 기념일에 결혼하기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내 할머니는 매우 신나서 제가 A입니다. 내 결혼식 피로연에서 그들이 약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구몬과 내 1주년 기념일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내가 미친 건가요? 편집 여러분은 너무 다정했고 여러분 모두 이후로 모든 댓글에 답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으니 결국 모두 답장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이 엉망진창 상황 이후로 기분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결혼식에서 프러포즈가 괜찮은 유일한 때는 신부와 논의했을 때뿐이고 신랑 기껏해야 매너가 좋지 않아 결혼식을 건너뛴 천사는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가족 드라마를 중단하고 싶은 가족이라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가십시오. 결혼식 날에 멍청한 일이 아닌 몇 가지 의견을 위해 지금 계속하세요. 당신의 것이 될 자격이 있으며 파트너는 누군가가 그들로부터 관심을 받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의논도 없이 화내는 건 정말 유치한 일이야. 솔직히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아마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미성숙한 것일 뿐이야. 홀다른 사람의 결혼식에서 프러포즈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일이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도망갔더라면 괜찮을 시간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1주년이니까 신혼부부한테 미리 보내. 건너뛴다고 해서 비난하진 않겠어? 9월 21일은 F가 월요일에 결혼하는 월요일인데 그 새끼가 프러포즈하는 게 아니라 널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결혼식은 정말 무례한 것입니다. 특히 허가 없이는 당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100% 막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업무 시간과 돈이 결혼식과 피로연을 계획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엉망입니다.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가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결혼식을 좋아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DJ에게 마이크를 요청하여 당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 연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됐고 기념일을 온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부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한
집중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 3내 친구 이한 33세 남동생 33명의 여자와 나 31명의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부분을 갖지만 연락을 유지했으며 2019년 초에 우리 가족은 친구입니다. 이하는 직장에서 그의 이슬라 20여자를 만났고 우리가 그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지만 아직 공식적이지 않았기. 이슬라가 이미 두 마을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과 나는 그에게 너무 이르고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바와 밤문화를 즐겼고 우리는 이슬라가 그 어떤 것도 괜찮지 않고 처음에는 이안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포도나무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가치와 신념 또는 그녀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완전히 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오래 지속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바 장면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8월에 처음 약혼했는데 2019년 10월에 이슬라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약혼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 여동생은 결혼했고 이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여동생은 정말 상처받았고 그의 메시지에 어떤 대답도 거부했고 자매 결속으로 나도 똑같이 했습니다. 2020년 9월이 되어서야 내가 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후회됩니다. 다음 날 그의 마을을 지나며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이슬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에 그녀가 스위스로 갈 때 그들이 눈 없는 아파트를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시간에 전화했습니다. 2021년 3월 점심 이안을 8월 내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전화했는데 그는 그의 약혼자 이슬라와 계획이 있어서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그가 프로포즈한 줄은 몰랐지만 주에 떠났습니다. 부모님 집과 이안 부모님도 거기 계셨어요. 저는 축하 방송을 했고 대화는 결혼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안의 결혼식을 빨리 보고 싶고 아마 어디든 맥주통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이안의 부모님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뭔가 알 수 있었죠. 나중에 우리 셋뿐이었을 때 나는 그들이 왜 이상해 보이는지 물었고 그의 엄마는 그들이 내 여동생을 알고 있고 나는 이슬라를 만난 없다고 말했고 그들이 나에게 말한 문자에 대해 내가 얻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약간 주제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고려한 초대 나는 3년 동안 신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안 3을 무시했습니다. 고향은 차로 7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2019년에만 이슬라가 이안의 가족 친구들을 모두 만나고 그들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선물을 줄 만큼 충분히 그녀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내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이안은 부분적으로는 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우정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 가장 친한 친구와 가까운 몇몇 친구들은 내가 멍청이고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부가 초대를 받는 것을 아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안이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가까이 있을 때 소심하게 굴지 마세요. 이제 그의 손님 중 4분의 3은 댓글에 대해 알 것입니다. 당신은 멍청이입니다. 이안의 가족은 이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신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신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즉시 무시한 결혼식에 초대받는데 왜 그토록 열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안이 좋아하는 것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격렬한 술통을 기대하므로 아마도 우정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멍청이입니다. 급하게 그녀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내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3년 동안이나 찰싹 때렸어.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갈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날 그냥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아.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를 초대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대했던 방식으로는 그 사람의 결혼식에 자동으로 초대를 해주지 않는 거죠.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1년 동안 그를 유령처럼 보인 다음 신부를 알아가거나 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우정이 끝나게 됩니다. 결혼 시기 1입니다.